생활하면서 좀 참을 걸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화를 버럭 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씁쓸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는 그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요즘처럼 마음이 복잡할 때가 없는 거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잡한 시대일수록 마음 챙기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거랑 되게 유사한 책을 꺼내서 읽어봐요. 마음챙김이란 책이 있어서 제가 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마음챙김을 잘하면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과 삶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과 삶은 통합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화는 나쁜 감정은 아니래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위험을 감지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화내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같이 화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뭘 던지거나 왜 전화를 확 끊어버릴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같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그런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던지 말던지 저 사람의 인간이 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거는 그 모습 안에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저도 이 말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는 그거를 그러던지 말던지 인간이 덜 됐나 보다, 저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전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도 같이 화가 나는데 엄청 참으려고 하는데도 화가 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다혈질이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결정적으로 쫓겨났던 이유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일이 많았고, 그 당시 CEO였던 사람한테 당신은 참 무능력하다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서 그게 발단이 돼서 애플에서 쫓겨났던 거래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무례한 거죠. 개인적인 관계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스티븐 잡스처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리고 본인의 권력이나 권위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법칙은 딱 6초만 인내를 하면 된대요. 정말 화가 절제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는 정말 괜찮으신 분들도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시면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 끼어들기를 봐주시지 않잖아요. 저는 껴드는 차는 그냥 양보를 해드려요. 왜냐면 모든 차들이 양보를 안 해주니까. 껴드는 차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또 사정이 있어서 껴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내비게이션이 설명을 잘못해서 또 잘 인지를 빨리 못해서 끼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끼어들기 하는 차는 양보를 해주려고 인위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끼어들기를 못 참아서 막 욕설이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6초를 거꾸로 쉬어보래요. 언제 그랬는 듯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BMW랑 벤츠 이 차량이 교차로에서 보행자들한테 얼만큼 양보를 해주나 이거를 한번 조사한 사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일반 차량들은 거의 100% 가깝게 90% 훨씬 넘게 양보를 잘 해줬었대요. 그런데 이 BMW랑 이 벤츠 이 차량은 양보해준 사례가 53%밖에 안 됐었대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그 환경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허황된 이미지 이런 게 없지 않아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때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면 변하는 감정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거는 공감하고 협력, 관용, 나눔, 공정성
이런 감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때 액턴경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권위자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끝없이 마음 챙김을 하고 자기 수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때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욱하는 감정에 사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사표를 쓰시고 싶어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써보고 내가 이 회사를 간두면 좋은 점 5가지를 써보래요. 그러면 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다니는 게 바람직한지 관두는 게 바람직한지 이게 냉철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에버크롬비 앤 피치라는 이런 옷 브랜드 회사가 있었대요. 저는 이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브랜드가 아마도 그 20대 때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CEO가 어느 날 와서 옷이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 왜 빅사이즈는 만들지 않냐 그랬더니 이 CEO가 뚱뚱한 사람은 우리 회사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망언을 했대요. 이 말 한마디로 이 회사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정말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미군 부대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런 사고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그 부대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부대원들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리더들이 나중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리더들이 품위를 갖추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하대요. 그거는 공감과 감사와 관용이래요. 정말 이 3개를 가지고 있으면 품위가 있고 품격을 정말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화날 때는 그 화나는 감정을 일일이 글로 써보래요. 그러면 이 화나는 감정이 가라앉는데요. 정말 내가 왜 화가 났나를 꼼꼼히 써보래요.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이거를 써보면 본인 감정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플렉스가 블랙버스터한테 그 자기네 회사를 인수해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블랙버스터가 너희같이 작은 회사가 우리 회사랑 경쟁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정말 기분 나쁘게 거부를 한 거죠.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거부해야 될 때는 소프트한 거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과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부메랑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게 돌아서 언젠가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걸 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보세요. 넷플릭스는 너무너무 거대한 기업이 되었고 블랙버스터는 결국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거,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다잡는 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롤모델을 가까이 두는 거래요. 여러분 근처에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보면 저희 아빠가 정말 그 옛날 어른들이 저희 아빠를 부르실 때 양반이라고 부르셨어요. 정말 말씀도 없으시고 말도 되게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런 그 형제 저희가 1남 3녀인데 저희 형제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봤었어요. 누구를 존경하니 옛날에 막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저희 사형제가 다 똑같이 저희는 아빠를 존경한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빠는 정말 성공하셨다. 제가 커보니까 저희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셨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그 유나이티드 항공 그 승객 폭행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버부킹이 돼서 이렇게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그 현장에서 승객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그런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항공사가 그 다음에 그 처신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승객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돼서 이 항공사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어요. 하루 만에 1조 원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쓴 경험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이미지를 쌓아간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좋을 땐 다 좋은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는 상대가 어려울 때 또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나 이걸로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품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어찌 보면 그 화를 참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잠깐 6초 정도 참아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같고 또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써보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닮고 싶은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을 가까이 두고 나도 저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마인드에 계속 암시적인 사인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에서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쌌어도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컨트롤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괜히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나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분노라는 거, 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저도 정말 20, 30대는 그 분노나 화를 그대로 표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 50이 넘으면서 분노와 화가 나는 거는 되도록 절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50이 넘었는데도 분노와 화를 절제 못하는 거는 그 나이 값을 못하는 그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끝없는 자기 수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새삼스럽게 마음챙김이란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